안녕. 자, 우선 독서 집중 3주차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그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기후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우선은 정리한 걸 보면서 같이 확인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본문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은 아주 일부분이야.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 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상태의 어떤 의견이 대립됩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온실 효과, 인간의 문제다 이거지.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감축 문제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되며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복사수지가 높다라는 걸 제시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이 복사수지라는 게 보편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만 밝혀지면 인위적인 온실 효과가 우선인지 아니면 옆에 보면 이제 자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 이 내용들은 태양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더 중요한 건지가 확실하게 결정나는데 우선은 이 글은 중심이 되는 이 복사수지와 뒤에 나오겠지만 되먹임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견해가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런 다음에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복사수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또한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복사수지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설빙 면적이 적어진대. 당연히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은 설빙이 높겠지. 그러면 면적이 당연히 적어지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겠지.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흡수되겠지. 자, 많이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적어볼까? 태양 에너지 양이, 에너지의 흡수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자연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 이런 애들을 회의론자라고 해. 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냐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 때문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요인이 더 높다. 대부분은 다 태양 활동의 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거야.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온난화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인정은 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건 지구 온난화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는데 인과 확실하게 원인과 결과가 되진 않는다 이거야.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게 확실한 뭐는 아니다? 원인은 아니다 이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유입되는 에너지 양이 지구 기후 현상의 어떤 출발점이다. 여기서 말했듯이 태양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연적 요인. 즉 태양 활동 주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높다. 그래서 뭐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후 모델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다가 기후 모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썼으면 이 반대편, 다시 말해서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에서는 기후 모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기후 모델을 사용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했겠지. 기후 모델을 쓰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말하는 입장이다 라고 보면 돼.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여간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메커니즘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작동 원리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작동 원리. 상쇄된다 이거야.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다시 평형을 찾게 된다. 온실가스가 높아지더라도 지구 안에 그리고 태양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지구 안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야. 자, 이쪽을 대표하는 교수가 히로타 교수인가 봐. 자, 히로타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복사 에너지의 흡수가 증가해. 그런데 히로타 교수는 여기다 뭘 더 얘기했냐면 그만큼 방출량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방출량도 더 증가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지문을 보면 알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밑에는 기후변화에 폭이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계절이 순환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어. 자, 기후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시 말해서 봄부터 겨울까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계절이 순환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선은 자연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많이. 그리고 지구 온도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히로타 교수. 그러니까 자연설이다. 자연설에 입각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먹임 작용에 대한 어떤 견해를 얘기했어. 자, 되먹임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되먹임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어떤 결과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어떤 결과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쪽으로 미치고 이 결과는 또 이쪽으로 미치고 이쪽으로 미치며 이렇게 돌고 돈다. 이런 내용이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증기는 곧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인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자, 우선은 하층 대기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대.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해진대. 그러면서 구름이 올라오겠지. 상층 대기가 건조화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유발된 지구온난화 현상의 상당 부분은 상쇄된다. 자연적으로 상쇄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문을 볼 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을 먼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문을 잠깐 보면 아까 전에 다 정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기후는 태양 활동의 변화 또는 지구 공전에 대한 변화와 같은 외부 인자 그리고 내부 환경의 변화를 받는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여기에 확실하고 통일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까 전에 확인해서 알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래? 자, 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사수지였지. 자, 복사수지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3문단에 있네. 자, 3문단에 있어. 잠깐 읽어볼게. 인간 활동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주목한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 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대. 아까 얘기했지? 자, 지구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온실 효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연적 요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즉 태양 활동 주기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온난화 추세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 자, 기후 모델은 그러니까 뭐야? 인위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후 모델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은 여기 복사수지가 나오네. 자, 복사수지가 나오는데 이 복사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은 누가 맞는지 확실하대. 근데 밑으로 내려서 여기 그것은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의 복사수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된다. 여기 나오지? 이 답이 나오면 확실한데 이 답이 확실하지가 않대. 알 수가 없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대. 자, 지금 아마 우리가 아니다. 우선은 쭉 밑으로 내릴게. 여기 또 중요한 내용도 한 부분 더 읽어볼게.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설빈 면적이 줄어들어 반사되는 태양의 양이 줄고 흡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 지구 온난화가 더욱 조장될 수 있는 한편 지구가 우주로 더욱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확실하지 않은 거야.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뒤로. 자, 여기서는 이제 되먹임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먹임 작용. 자,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네. 기후 되먹임 작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
자, 예를 든 걸 한번 볼까?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가 높아진다고 본다. 이때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수증기 증가로 지구 온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자, 다 읽을 필요 없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구름이 발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상당 부분이 상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연적으로. 자, 이 부분을 갖고 바로 문제로 가볼게. 자, 아까 전에 정리한 걸 갖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걸 갖고 토론학습을 한대. 자,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부정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치? 핵심 내용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니까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긍정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니다, 자연적인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B, C, D 정리하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혹시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아까 하면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와 D가 있었다. 우리는 어디를 핵심으로 본다? 이것으로 인한 이 둘을 핵심으로 본다. C는 인위적인 거, 이건 인위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본다. 자, 1번. 우선 다 푸는 게 아니지. 자, 우선은 요런 거 확인만 한번 하고서는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2번입니다. 다 풀어봐서 알겠죠? 자, 뭐 하나만 확인할까? 자, 여기 B 보면 지금 여기는 답과는 연결이 안 돼. 답과는 연결이 안 되지만 잠깐 보면 지구 온도 측정치들은 유사 온난화 현상을 측정한 것으로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어. B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B는 문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부분이 있다라고 한 문장밖에 안 나왔어. 이런 내용을 확인할 길은 솔직히 근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아예 연결을 안 시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지금 이 C니까 뭐야? 인위적인 거지. 사람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구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되먹임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 기후 되먹임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후 되먹임 작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지. 그치? 그 내용상 어떻게 됐어? 우선은 설빙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적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된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돼서 온난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답은 2번이고. 자, 2번 문제. 자, 토론을 한대. 자, 지금 윗글을 바탕으로긴 하지만 토론을 한다니까 위에서 나왔던 이 A, B, C, D 있잖아? 또 쓰네. 하여간 이것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서는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럼 답은 2번이야. 자,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건 너무 쉽지. 인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문 안에서 언급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내용은 온난화 자체는 인정하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CD가 맞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답인 게 확실한 거고, 뭐 하나만 확인하자면 그러면 1번만 한번 봐볼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 대립되는 관점을 지닌 A와 B. 벌써 여기서 틀렸잖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립되는 관점을 지닌 A와 B팀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긴 지녔지. 그치? 근데 찬반 토론을 하기에는 윗글을 바탕으로 하기에는 너무 B가 빈약하게 나왔다 이 얘기겠지. 그치? 자, 오케이. 뒤로 넘기면 3번 문제. 자, 여기 표가 나왔네. 기억에 동의하는 이렇게 나왔어. 기억에 동의하는. 기억은 앞에 넘어가지 않을게. 아마 문제 다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연결할게. 이거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여기 글을 보면은 가만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온난화를 상징하는 그래프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키 스틱이랑 닮았다. 하키 스틱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 확 오른다. 이 얘기겠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은 맥킨타이어와 맥키트릭의 연구는 아니다. 지금 그 옛날 15세기, 16세기쯤에도 항상 이렇게 높았었다. 그러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대, 최근에 와서 또는 20세기 이후 들어서 사람의 인간으로 인해서 온난화가 쭉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면 답은 1번이 됩니다. 20세기에 들어 가쪽에서 20세기에 들어 온도가 급상승하는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이겠군. 자, 가는 지금 만의 연구고 하키 스틱이니까 갑자기 여기서 왜 오르냐? 인간의 문제다. 이거지. 그치? 자, 나와 관련된 것도 내가 하나만 봐볼게. 뭐 요거 3번 봐볼게. 3번 보면 나는 지구 온도가 20세기에 들어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맞지?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되먹임 작용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군. 자, 지문이 우선이야. 지문 내용에 되먹임 작용이나 복사수지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 확실하게 증명이 됐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다들 알지? 선지가 왜 그런지를 지문과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오는 거야.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4번은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기후 모델이라고 그랬어. 이게 아주 중요해.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 니은은 인위적이다. 회의론자 입증이야. 회의론자들 입장. 자, 그런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 과정에서 제시했대. 그러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 이 니은 인위적인 회의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지. 그치? 니은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보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 A를 보면 인위와 자연 모두 포함하면 우선 중요한 건 인위를 포함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모델과 관측이 쭉 잘 맞아 떨어진다. 근데 여기는 인위를 뺐어. 인위를 빼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자연만 넣어서 확인을 한다면 모델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관측과 서로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후 모델은 누구를 옹호하고 있다? 인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옹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된다.
A의 기후 모델이 실제 과측지에 가깝고 B 기후 모델이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온난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 맞지?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다시 말해서 A 쪽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겠네. 자, 관련해서 하나만 봐볼까? 요 1번 내가 봐볼게. A의 기후 모델과 달리 B 기후 모델이 실제 관측치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구 온난화가 태양 활동 주기 변화에 의한 가능성, 여기 봐봐. 태양 주기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누구 얘기야? 회의론자 얘기지. 그치? 아니, 위에 아까 내가 회의론자라고 했었나?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자, 이거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연 태양 중심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했지만 위에서 기후 모델은 누구 입장을 대변한다고? 인위를 대변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연결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이 그래프로 인해서 회의론자 입장을 대변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 알고 있겠지? 인위가 토론 과정에서 제시했는데 상대방 잘 되라고 이런 것들을 내놓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우선 이렇게 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5번 토론 후 평가 활동에서 언급한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기후 되먹임 작용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분명 다른 견해 있었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기술의 발전에 왜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그치? 자, 하나만 더 해보면 1번 해볼까?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복사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기후학자들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복사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이건 뭐가 되기 때문이야?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치? 지금까지 과학 관련 지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문. 자, 정리된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내려가 볼게요. 우선은 여기는 이제 딴 게 아니고 그 인문예술을 특히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인문예술 자체를 특히 못하는 학생이 있어. 저번에도 얘기를 할 때 말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인문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나 문장 또는 재진술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글이 어렵게 쓰여지겠지만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돼. 저번에 얘기했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그 복잡한 얘기 다 때려치고 뭐라고 했어? 내부와 외부로 판단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인지 언어학자 포코니에로 인해서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자,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 얘기야. 자, 인지 의미론적 의미. 그래서 인지 의미론이라는 걸 보면은 자, 우선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우리가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잖아. 말하는 걸 발화. 이 발화들이 모여서 대화라고 하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담화는 뭐에 의존적이래? 어떤 거? 상황에 의존적이래. 왜냐면 우리가 너 뭐하니라는 문장을 쓴다면 어떤 걸 보고 너 뭐하니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앞문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치? 그러니까 담화적인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다시 언어에 그러면 뭐가 돼? 의미가 되겠지. 앞뒤 발화의 관련성, 배경 지식을 고려해라 이거야. 그걸 모르면 판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얘기겠지. 의미 구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뭐 상황에 의존적이야. 아까 내가 말했지. 담화. 언어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 해명을 중심으로 해 나간다 이거야. 연구라는 것은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인 조작 해명을 중심으로 이해해 나간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이고 개념적인 거 이런 단어는 체크를 해놔야지 연결을 같이 할 수 있지. 자, 이러한 영역이 떠오르게 돼.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이고 개념적인 영역 이것들을 뭐라고 한대? 정신공간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 담화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 자, 그래서 네 가지 상황으로 이해를 시켰는데 하나는 공간 구축소. 하나는 요소. 자, 이 요소는 개념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 명사나 명사 구두를 얘기한대. 뒤에서 예시로 나오겠지만 여기에 뭐 아버지가 나오면 다음 문장에서 그는이라고 나오면은 이 명사구 그는 대명사가 되고 여기는 고유명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연결했지. 이게 같다라는 뜻으로. 자, 9번은 특성, 정신 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든 아버지든 그 앞에 꾸미는 말 있잖아. 부지런한 그는. 그러면 얘를 요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의 특성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대. 보통 이 관계는 뭘로 나와? 뒤에 서술어로 표현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공간 구축소에는 시간의 공간도 있고 현실도 있고 가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 공간 중에서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걸 기저 공간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걸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아버지는 그다 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연결자라고 한대. 자, 그래서 기저 공간이 연결자에 의해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문장이 더 늘어나겠지? 그치? 확장되겠지? 그 다음에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가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 이 예를 잘 봐야 돼. 왜냐면 예를 내준다라는 건 예와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라는 뜻이거든. 자, 여기 정신 공간에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이렇게 하면은 요소라는 게 바로 이 마녀와 유니콘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 보이지? 이 관계는 아까 서술어라고 그랬지? 탄다라는 서술어. 그래서 타기 틀이라고 하는 걸로 탄 실체, 마녀, 태운 실체, 유니콘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라는 뜻이야. 정신공간 적용할 때 쓰였던 예시고, 그 다음에 정신공간이 확장된 거, 그러니까 문장을 2개 썼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배경지식이 좀 들어가야 된대.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첫 번째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가 기저 공간이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이 제임스 본드는 곧 누구랑 그와 연결이 돼. 그치? 그래서 이걸 연결자라고 하고, 영화 공간이라는 배경 지식을 연결해 줄 것을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되면서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지만 해군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고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실선이 연결될 때가 있고 이렇게 점선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실선은 연결자고 점선은 정신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지금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문은 따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지문은 중간중간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자, 1번 봐.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답은 우선 5번이야. 인지 의미론에서 언어의 의미 구성 과정이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므로, 자, 여기까지 맞지? 언어가 발화될 때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군.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무조건 넘어가야지. 그치?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1문단에 있겠네. 그치? 1문단에서 한번 찾아볼까? 첫 줄에 있네.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5번은 틀렸다. 자, 하나만 스님이 확인해 볼까? 2번 확인해 볼게. 정신 공간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 문제를 인지와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군. 그랬어. 자, 언어의 의미를 정신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를 인지와 관련해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맞겠지? 그치? 특히 여기 있는 내용 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을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아까 전에 정리만 했으니까 얘도 들어가서 찾는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 아까 봤는데 여기 있다.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뭐 이런 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선생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예문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뭐가 돼? 시간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지금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문장이 두 개로 나왔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제임스 본드 봤던 그 예시문을 떠올리면서 같이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치? 답은 5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오빠와 그는 동일한 정신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므로, 동일한 정신공간이야? 지금 두 개잖아. 문장이 두 개. 그러니까 다른 정신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맞아. 이건 맞지만 여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보면 되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줄침 부분이랑도 연결되는 거, 요거 3번. 명사 오빠와 대명사 그는 모두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아까 전에 체크를 했잖아. 그 지문 체크했던 거 보면은 정신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보이지? 그치? 이렇게 직접 지문으로 가서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마지막 문제.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이렇게는, 그리고 이렇게 점은, 이거는 정신공간이라고 그랬고, 점선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실선 같은 경우에 뭐라 써? 연결자라고 그랬지. 실선은 연결자야. 그러면은 이승훈이랑 그는 같은 인물이라는 게 연결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공간이야. 그 안에서 민족학교를 세웠대. 이승훈이 민족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밑에는 그가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근데 그의 특성은 헌신적이니까 헌신적인 그가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치? 그렇게 되면 답이 몇 번이 돼? 3번이 되네. 일제강점기 때 어떤 배경, 이승훈이 민족학교를 세웠고 헌신적인, 자, 그의 특성, 그가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자, 이것과 관련한 건 답이 3번으로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빠르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몇몇 학생들이 지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영상을 볼 때 2시간씩 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하긴 했어. 우선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한 건 인문 3과 과학 3이야. 숙제는 인문 4까지였고 과학 4까지였어. 그치? 자, 우선은 이거 보고서는 확인하려니까 뭐 2시간, 3시간씩 걸린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우선은 이거에 관련한 어떤 의견을 좀 주말에 한번 받고서는 영상을 2개 올리는 걸 학생들과 좀 조율을 해볼게. 우선은 요번 주에는 인문 3, 과학 3까지 올렸으니까 숙제는 4까지 다 해와서 이 4 관련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답만 불러줄게. 답은 확인해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와야 되니까. 자, 인문사
과학사 답을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인문사의 답은 5번, 4번, 2번, 2번, 4번입니다. 그리고 과학사 관련해서 용량 있잖아. 열 용량 관련한 지문은 답이 5번, 4번, 그 다음에 4번, 2번, 6문제나 있습니다. 5번, 1번입니다. 5, 4, 4, 2, 5, 1입니다. 자, 이거 확인해서 답 체크하고 질문이나 아니면은 좀 더 연결되어야 되는 배경 지식은 수업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